정책인데, 와, 많다. 빨리 할게요. 너무 많이 갖고 왔다. 이거 다음 8월부터는 좀 줄일게요. 아니, 제가 매주 하는 라이브는 이게 좀 천천히 말했는데, 이거는 공개 라이브는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약간 혀가 꼬이는 느낌도 있고. 제 LH 사장이 10개월 만에 채워졌대요. 근데 LH 부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근데 LH 통해갖고 공공 임대 통해갖고 공급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10개월 만에 10개월 동안 비워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이었는데 2026년 아니 29,000호였거든요. 작년에 나온 건데 실제로는 24,622호, 그러니까 44,000개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LH 통해서 안 돼요. 이거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건 뭐 대출 행태 서베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계주택 마이너스 11, 일반 가계 일반 마이너스 14. 이거 신용 대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4잖아요. 대출을 역대급으로 안 해준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랑 부동산 가격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뭐 데이터로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가계대출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바뀌나. 그러니까 이게 고가주택에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부담금을 주겠다 뭐 뜻이죠. 그러니까 주택가격 10억 원이면 연간 부담금 500만 원 더 내게 하고 15억 이상이면 연간 1200만 원 더 내게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갭투자 고점 작년 말 올 초 규제는 7월. 이게 구리 갭투자 6개월 새 반토막이 났는데 이걸 토어로 묶으니까 전월세가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매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전월세를 잡으려야 집값이 잡히는데 이게 지금 그걸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최대 공급에도 청년은 못 들어간다. 공공임대 대출 높은 문턱. 이게 문제가 물량이 가장 많은 전세임대는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한 후 청년에게 후손으로 돌아가 체감 효과가 낮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공사비가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면서 올해 신규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공사비가 이렇게 오르면요, 공공에서 공급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를 일반 분양가로 해지를 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닭공 나선 정부 시장 요구 얼마나 담아낼까? 이번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안 담아낼 것 같고요. 서울시 닭공 기부 찬합 절반 줄인다.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공공임대랑 기부 찬합을 얼마나 하냐가 중요해요. 근데 기부 찬합을 줄인다는 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헌 아파트에서 공사비를 이제 더해갖고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아야지 사업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공임대랑 뭐 기부 찬합을 줄이면 사업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 뜻인데, 이게 당연히 강남권엔 안 해주고 여기 보면 서대문, 금천, 구로, 강서, 동대문, 노원, 은평, 성북, 도봉, 강북, 중랑구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거 맞는 방향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출 많은데 내 집 마련 자금 어디서 짜내나. 3040이 꺼낸 마지막 카드. 증여나 상속을 해결한다는 건데 이게 뭐 이게 마지막 카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3억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아파트 계약했다가 날벼락.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잔금을 4개월 뒤로 잡고 이러면 지금 안 돼요. 잔금을 한 2개월이나 1개월 이내로 잡고 대출 상담사나 은행 통해 갖고 대출이 나오는지 확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조차 한 달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달 이내에 잔금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실거주자들이 분노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집값은 뛰고 대출은 안 해주고 집 있는 신혼부부 청년층 더 줄었네. 이게 지금 2030, 40 초반이 화나는 이유 중 하나죠. 신혼가구 역시 36%에서 32.2%로 줄어들었다. 다 줄어들고 있다. 대출 이게 당연히 그 30대나 40대 초반 같은 경우, 20대 후반 같은 경우 소득은 있는데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줘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게 약간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그쪽까지 다 하면은 표에 너무 불리하니까 했는데 요번에는 여기는 근데 아마 제가 풀어줄 확률이 높다고 봐요. 핀셋 규제로. 예. 그래서 아마 무주택자나 생활주택이랑 뭐 소득 여건 봐서 좀 풀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7월인데 일제히 빗장 걸리는 은행 대출문. 예. 국민은행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 단도를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 이게 좀 컸죠. 대출 규제 반년만 지나면 약발 떨어진다. 고강도 대출 규제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이게 뭐 저도 데이터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전세랑 월세 매매 거래는 합계거든요. 합계가 거의 비슷해요. 6월은 아직 기계가 다 완료 안 됐고. 이게 뭔 뜻이냐면요. 매수를 안 하면요. 전월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입주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한, 예, 제가 블로그에도 하나 써놨던 것 같은데 보고, 국민 부동산 정책 제한 키워드는 대출 규제 완화. 예. 근데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 17.7억 근저당매. 아니 근데 진짜 잘하는 게 3.7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서 2억 전세 끼고 1.6억 대출 받고 1,000만 원으로 집을 사갖고 29억에 팔았는데 팔 때도 전세 11억에 근저당 17.7억 잡아주고 3천만 원 아마 한 3억 받았겠죠 아마 계약금으로. 예, 17.7억 원이 대충 121%하면 15억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사업 시행자 인가가 나니까 기가 막히게 잘 판 거죠.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고 지금. 왜냐면 지금 대출 다 막아놓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좀 그런 상황이고요. 동탄역 근처만 폭등인데 동탄구 전체 규제, 집값소에 주민들 불통. 이게 뭐 동탄역 롯데캐슬이랑 우포안이랑 동탄 호수공원 주변이나 이쪽이 많이 올랐고 동탄 1은 좀 덜 올랐거든요. 그리고 동탄 외곽 쪽은 좀 덜 올랐는데 다 묶여버리니까 LTV 40% 되고 하니까. 근데 옆집으로도 이사를 못 가요 지금. 왜냐면 LTV 70% 받아서 대출 받았는데 40%로 주니까 옆집으로 이사를 못 가죠. 그래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예, 동탄구 전세 매물 이렇게 된 상태고, 예, 매매 매물 이런 상태다. 제가 볼 때는 동탄도 지금 전월세가 저래가지고 전월세가 매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당연히 토어가 되면요, 예, 동탄 가격이 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탄 저기 급등했을 때 팔고 갈아타려고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고, 예, 그리고 월세 매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예, 월세 통합 가격 지수인데 쭉쭉쭉 오르고 있고 동탄이 분구돼 갖고 1월부터 있는 거고, 예, 전세도 오르고 있고, 예, 하고 경기 불규제 지역 올해 집값 상승률에서 뭐 동탄이랑 뭐 거래량은 동탄이 많고 권선이 많이 올랐어요. 비규제 지역에서 만안, 군포 이런 데들 많이 올랐고, 네, 문 시즌2 넘어 문 2배속 부동산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요 공급이 막혀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이클이 길어집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인허가랑 분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이클이 꼬인 게 규제를 계속 하고 분양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도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인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지금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도 인허가 보니까 이거 사이클이 더 길어지게 생겨가지고 제가 뭐 각자 도생하라고 저기 막 블로그 쓰고 이러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8년 새 4번 뒤집힌 등록 임대제도, 대폭 늘린다던 공공분양 절반만 공급. 임사자를 이제 누가 할까요? 저는 이거 임사자 나올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이게 뭐 부동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이 다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렇고, 종부세 양도세 강화 23년 집값 안정 효과 입증 못했다. 이거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나 다 해봤던 건데 보유세 강화한 뒤엔 집값이 늘 더 올랐다. 노무현 때 43%, 문재인 때 12.8%, 이명박 때 완화했는데 마이너스 10.3%, 윤석열 때 마이너스 3.9%. 오히려 완화하니까 집값이 잡히는 특이한 현상이 나왔죠. 집값 뛰면 종부세 3년 만에 들어. 보유세 강화 때는 더 오를 듯.
예, 그냥 뭐 지금 이게 그냥 뭐 종부세를 올리든 보유세를 올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을 버틴 역사가 없다. 늘 단명하는 부동산 세제, 뜨거운 감자, 양도세 운명. 이게 양도세를 확 줄여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를 다주택자나 비거주택자나 다 일반과세 밑으로 다 비과세로 줄여버려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이 없지만. 그럼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집니다. 예. 물론 전월세랑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매가를 잡으려면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20년 만기 장기 전세 임차인 퇴거 불가. 이게 그러니까 장기 전세로 오래 살다가 주변에 이제 만기가 끝나가지고 주변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평균 보증금은 1억 5천인데 주변은 6억 9천, 7억이다.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더 살게 해달라 이런 건데 서울시는 신혼부부한테 양보해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신용대출만 늘리겠습니다. 주담대 걸어잠그는 은행권. 예, 뭐 주담대 점점 잠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살 거면 상반기에 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당연히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더 막힐 거예요. 오세훈 영종료 400% 완화 현장 방문. 예, 당연히 중공업 지역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개발. 그래서 영등포랑 뭐 금천이랑 구로랑 강서 이런 데들이 좀 예, 모멘텀을 받고 있고 예, 오세훈 시장이 간 데가 양평동 일가 신동한데 가격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예, 한 12억 정도 보시면 되고 지분이 작아요. 예, 중공업 지역이라서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요. 동탄골이 꺾였지만 옆 동네 집값 들썩 토호제 절반만 성공. 예. 그러니까 토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별로 의미가 없고 경기도로 번지는 전세는 올 초보다 매물 30% 급감. 당연히 토어가 지속되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구리, 부천시 오정구, 동두천시, 고양시 덕양구인데 보시면 부천시 오정구랑 동두천시, 고양시 덕양구는 토어가 아니잖아요. 구리시도 토어가 아니었었고 근데 급격하게 줄고 있죠. 왜 급격하게 줄까요? 수도권은 하나의 숲이에요. 딴 데가 극부족하면요 여기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고 있고 뭐 기흥, 동탄, 구리에 전세 가격 지수에 이번에 토어로 묶인 데들 예, 전세가 쭉쭉쭉 오르고 있는데 더 빠르게 오를 거고요. 이번에 펠다르크 님께서 그 매교육 펠루시드 예, 집단 대출을 이번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셔서 풀어주셔가지고 예, 대통령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짤이 돌더라고요. 폐교의 아파트를 닥치고 공급. 예,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